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일부 지역에는 이제 비 피해가 있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모두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일주 만에 뵙지만 중간에 조금의 이슈는 있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오늘 이제 중요한 이 경제 이벤트 스케줄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많이 출렁거릴 거라고 예상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행사 앞에는 경제 이벤트 앞에는 시장은 출렁거린다. 그렇지만 원위치에 항상 아침은 원위치로 온다. 그거는 우리 제 방송을 3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공부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상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을 하고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375불 21센트, 1g당 76불 36센트, 1kg당 76,364불 72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만 6천원, 내가 팔 때가 39만원에 골드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2천만 1억 2,022만 천원, 1억 2,022만 천원.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1억 2,020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나 골드 상황을 보면 곧 이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하면 바짝 한번 반등하겠죠. 9월달에 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의 그 금리 인하를 있을 때 크게 반등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정도 가면 금리 인하하는갑다 이렇게, 그때부터는 시장에 특별한 영향 안 받을 수 있다. 한두 세 번 정도는 연달아 세 번을 하지는 않겠지만 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시장 영향이 준다. 그 이상은 아마 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9월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 9월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서 발표를 하겠죠. 이때에 한번 크게 반등한다. 그 타이밍을 보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장 보시면 등락은 있지만 거의 아침에는 비슷한 한 위치에 온다. 그래서 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에서 조금 반등을 했고 조금 상승입니다. 이 원인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제는 상원, 어제는 하원에서 나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진입을 2%대에 초반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2%대가 온다면 초반이고 후반이고 가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대선과 관련 없이 금융 정책은 지금 데이터 나오는 대로 금리 인하는 펼쳐간다. 이런 내용이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의 3대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의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지금 90%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자산 시장을 한번 크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제 또 중요한 국채 입찰이 있었죠. 10년물 국채 응찰이 있었는데 응착률이 2.58배 2.5배가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괜찮은 거다. 그래서 2.58배이기 때문에 어제 수요가 양호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이제 이 골드나 실버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그러면 오늘 장은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오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어제가 비슷한 내용이다. 오늘은 거의 보합장으로 갔겠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제 방송을 한 3, 4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트레이닝이 돼서 이해가 되시죠? 3, 4년 들었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답이 없고요. 이 뭐 방송 듣는 재미로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우리 매니아층 댓글도 많이 달고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어제 미국 10년물 채권 응찰률이 2.58배 수요가 굉장히 양호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고 안정화되는 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연로 해서 연설 중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어디 가다 많이 넘어지고 최고령 이제 대통령인데 다시 이제 한다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은 뭐 굉장히 혼돈 상태인 것 같은데 또 계속 하겠다. 잘 아시지만 연세 80 이상 드신 분들 그 고집을 누가 끊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가장 이제 정책이 대비가 되는 게 이제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발언들인데, 지금 트럼프는 선거 후원 자금을 코인으로 받고 있죠. 굉장히 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부분이고, 코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엄청 열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바이든은 그동안에 지금 이제 정권위원회나 이런 걸 가지고 제재를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발언한 게 있어요.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 특히 암호화폐 규제를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향해서 이제 나온 발언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정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제재를 많이 했고 시장에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이 우리 한국 시세로 한 2억대에 갈 가능성이 많다. 예. 심지어는 뭐 그 이상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지금 이제 10만 불 가는 거는 기본이고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고 그 이상의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지금 행사가 있는데 직접 클린턴이 와서 연설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연설 스케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에 크게 대비되는 게 이 암호화폐의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PI 지수도 나오지만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나오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청구하는 그 건수 양쪽 다 나오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노동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급락을 해버리면 경제 전체가 둔화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그 부분도 중요 지표가 지금 두 개 CPI 지수하고 실업보험 청구 요 두 건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꼭 체크하시고 응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기 CPI 지수의 이제 예상치가 전년 대비 YOY가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3.1%가 3%라든지 0.5%든지 좀 낮게 나왔다 이러면 시장은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요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근원 CPI 지수 이제 식료품하고 이 에너지 국제 뭐 유가 이런 걸 뺀 나머지 간단하게 해서 일종의 공산품만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2% 상승인데 근원 CPI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를 하시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응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9시 반 이후에 뭐 몇 분 간격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9시 반에 이제 이게 데이터를 올리더라도 올리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확인되는 것도 있고 뒤에 확인되는 것도 있고 CPI 지수나 근원 CPI 지수는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실업보험 청구하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하고 계속 청구 건수하고 같이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가 지금 워싱턴에서 이제 개막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의 지금 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원 물자가 특히 이제 뭐 이제는 지상권 제공권은 거의 우크라이나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당히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그 푸틴은 평화 협상하자 이렇게 휴전하자 이렇게 나오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킨잘 그 미사일을 가지고 아동병원만 바로 직격을 해서 한 지역이 아니라 아동병원 있는 쪽에만 폭격을 때리더라고요. 이건 진짜 전쟁 문제입니다. 정말 군시시르다라고 하지만 아동병원 한 곳만 아니라 아동병원만 타겟으로 해서 미사일을 날라서 38개 쐈는데 30개는 막았는데 8개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이 전쟁은 빨리 좀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스트레스죠. 그런 부분이고 중동은 다행스럽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불꽃을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동 문제가 발생된다면 뭐 국제 유가 상승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 잡는데 문제가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쟁은 골드 실버에는 호재지만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굉장히 악재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저녁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잘 보시면서 응대하시고 저녁 9시 반 이후에 시장은 또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오늘 저녁에 변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녁 9시 반에 체크하면서 응대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 뭐 말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 초에 또 제가 출장 아마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보고
커뮤니티에 또 내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뵙게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방송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CPI 지수 이 실범 청구 건수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응대하시고, 중요한 이벤트 앞에는 시장은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시 시작하는 아침에는 거의 원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뭐 골드는 소폭 상승했지만 거의 뭐 박스권에 행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뉴욕장 좀 가면 또 뭔가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9시 반에 뉴욕 장 오픈하면서 동시에 CPI 지수, 그 다음에 실범 청구 지수가 나오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쾌적한 그리고 모두 성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